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시리즈를 지금 제가 5번째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정부의 조직 원리와 이 관료주의입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문화관광체육부가 있죠. 여기에 만약 바둑과라는 걸 둔다, 골프과를 둔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 같습니까? 이 바둑 지금 세계에서 제일 우리 바둑이 최고지 않습니까? 골프 남자는 좀 그렇지만 여자에 관한 하는 세계 최고죠. 한국 그리고 난한국, 한국 아닌 기타 국가 이렇게 대결해도 세계적으로 별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골프 잘 치죠. 근데 만약에 바둑과를 둬서 바둑에 대해서 콩나라 팥나라 정부가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고 골프에 대해서도 콩나라 팥나라 골프과가 생겨가지고 골프과가 생기면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할 거고 골프 상금이 많으니 적으니 왜 1등은 그렇게 많이 주고 2등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이 평등사회에서 1등하고 2등하고 값 차이, 거진 2등이 2등의 2배나 돼갖고 되겠냐. 이런 소리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는 날로부터 우리나라 바둑이나 골프는 세계 인류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잘못된 정부 조직이 만들어지면 이런 결과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경쟁시장 최대의 저건 정부다 라고 올게 오래전은 한국경제신문 다산 칼럼에다가 제가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칼럼의 마지막 문장이 우리나라에서 경쟁시장 최대의 적은 정부다. 만약 다른 사람이 이런 소리 했다거나 잘못하면 참 혼나겠죠. 그러나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장관급 위원회로 격상되고 난데 초대 위원장을 한 사람이 입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이걸 갖고 저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우리 재벌 문제가 많죠. 제가 여러 번 그동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재벌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재벌보다 정부가 훨씬 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재벌 이렇게 문제가 많게 된 것은 재벌 자체의 잘못도 있지만도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결과가 난 더 많다, 더 거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공정위가 재벌 때려잡는 기관 아니에요. 공정위의 재벌 정책에 있는 것은 경쟁법 본연의 기능이 아닙니다. 그건 편의상 갖다 붙여놓은 기능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경쟁 조장을 촉진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경쟁법의 원리로 볼 때는 오히려 경쟁 제한적 요소를 많이 갖는 이 재벌 정책이 공정거래법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공정위에 마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듯이 이해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불공정 행위, 경쟁 제한 행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별로 없을까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하려고 하는 큰 테마입니다. 왜 이 비시장적으로 정부가 작동하는가?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될 정부가 거꾸로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가? 첫째는 정부의 조직 원리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조직 원리는 최근에 와서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우선 거시 경제 목표를 정한단 말이죠. 성장은 얼마 한다, 국제 수준은 어떻게 가져간다, 물가는 얼마 어떻게 한다, 등등. 거기다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한다 해서 정부가 관여합니다. 그렇게 해서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각종의 산업 정책을 동원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경제 운영이 한국 경제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지금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에 이르기까지도 면면이 흘러오는 우리나라 경제의 정책의 큰 흐름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기본 원리에 입각해서 산업별로 정부 조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경제 운영을 뒷받침합니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 특히 경제부처, 뭐 경제부처 아닌데도 그렇습니다만 부처는 일정 산업이나 업종을 주요 관심 대상으로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의 발전, 뭐 예를 들어서 그 분야가 더 크게 성장해야 된다, 혹은 더 좋은 실적을 올려야 된다 등등의 책임을 지는 것을 기본으로 한 하부 조직, 국가 이런 것을 두어가지고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해당 산업을 내 거다, 뭐 속말로 내 새끼다. 예를 들어서 금융위원회, 은행 이거 내 거다, 금융회사들 내 거다. 보험을 다루고 있는 조직에서는 옛날에는 보험가라고 있었는데 요새는 조금 뭐 달라진 것 같습니다만 보험회사 내 거다, 정권회사 내 거다, 보사부 병원 내 거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어요. 물론 그 배후에는 좋은 의미에서는 그걸 발전시키고 육성하고 지원하고 또 말 안 들으면 쥐어받고 이렇게 해가면서 그 산업을 내가 책임진다 하는 이런 발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는 어떻게 되느냐. 정부가 조직하는 각종 사업자 단체를 중간 통로로 해가지고 정부가 주도하는 카르텔이 광범위하게 형성되게 마련되어 있죠. 저는 이것을 관민통합형 공동행위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우리 경쟁법에서는 공동행위하는 거 담합을 제일 나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서로 짜가지고 가격을 정한다, 혹은 뭐 서로 지역을 분리해서 사업을 한다, 뭐 등등. 그런데 이것이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연합체들, 기업사업체 단체들이 그게 통로 혹은 수산으로서 작용을 하고 하는 방식은 행정지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게 돼요. 행정지도. 행정지도란 건 뭐냐. 정부가 좋은 의도로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법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하려면 너무 서로 피곤하니까 좋은 의미로 권유할 테니까 들어보고 이의가 없으면 정부의 뜻에 따라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행정지도의 본뜻입니다. 즉 그것을 받는 국민이나 민간 기업들이 이의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하다 보면 뭐 좀 이의가 있더라도 뭐 감히 내놓고 이의를 이야기하지 못해서 사실상 뭐 반강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하는 정부는 산업을 관장하면서 전부 다 이것을 지원하고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규제 개혁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나라 규제 개혁한다, 뭐 역대 정부치고 제가 뭐 기억만 하는 대통령만 해도 5, 6명 모두 규제 개혁하겠다고 하고 열을 올렸지만 본질적 규제 개혁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공부문은 점점 확대되어 갈 수밖에 없죠. 아마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당 공무원 숫자가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거진 공산주의 국가에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공무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돼버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날 세계 경제의 흐름과 비교해서 보면은 마치 골대가 바뀌었단 말이죠. 축구하는데 후반전에 가면 골대가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골대가 바뀐 줄 모르고 먼저 편에 있던 골대를 향해서 공을 차는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책골이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결과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관료의 역할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사전적으로 보면 관료란 게 뭐냐?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집행하는 행정인, 또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임명직 공무원, 이것이 사전적 의미의 관료의 뜻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이 경제 발전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지도자, 또 기업인들, 그리고 관료, 이 세 세력이 나라 경제의 발전이라 하는 단일 목표를 향해서 연합해서 소위 한국 주식회사적인 그런 사고와 방식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서 오늘에 이르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바깥에 있던 대외 여건도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대외적인 여러 가지 제도들, 가트라 제도라든가 혹은 IMF 제도라든가 이런 국가 대외 기관들의 역할도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관료가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관료들이 이제는 정부, 정치권, 정치 세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 아니냐. 그걸 갖다 대변하는 아주 단일 용어로서 영혼 없는 관료라는 말이 지금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죠. 지난번에 원전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에 상공부 백웅주라고 하는 산업부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실무 과장을 향하여 너 죽을래? 그래서 그때까지 반대하던 사람들이 다시 말을 바꿔서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서가지고, 그 다음에는 예하에 있는 한국 원자력 수력 발전소, 발전회사 또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같은 데다가 압력을 때려 넣어서 빠른 시간 내에 월성 1호기를 폐쇄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만들어내라. 이 관료의 참 긍정적 역할, 옛날 우리 개발연대 비교적 최근까지 가졌던, 그리고 관료의 사명의식, 이게 그진 소멸해 버린 이런 지금 상황이 한국의 관료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정부의 조직 원리나 오리엔테이션, 또 이 관료의 역할의 변화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정말 시장 경제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가 옛날과 같이 그런 의미의 양적 성장은 이제 못할지라도, 그렇게 성장하기에는 우리 경제가 너무 커버렸고, 그러나 이제 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정말 세계와 더불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경제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 될 거다, 이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개선해야 할까요? 첫째는 정부 조직 원리가 근본적으로 수정돼야 됩니다. 물론 그동안에 제가 참 옛날에 제가 정부 있을 때 하고 최근에 정부의 조직표를 보니까 외형은 많이 개선이 된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산업별, 품목별로 전부 이렇게 되어 있던 조직이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기능별로. 또 공급자를 관리하는 그런 조직으로부터 수요자를 관리하는 조직으로. 예를 들면 보건사회부의 관심이 병원이 아니고 환자가 돼야 된다. 교육부의 관심사항이 대학이 아니고 학생과 학부모가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그냥 미국의 교육문교부가 예산을 가지고 돈을 쓰게 되면 이걸 갖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많이 주는 쪽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 돈을 받아서 책도 많이 사고 컴퓨터도 많이 사고 이렇게 파급 영향이 나가는 데 대해서 우리나라는 대학이 건물 짓는 데다가 보조금을 주는 걸 갖다가
제일 기본으로 한다. 저는 접근하는 것, 문제를 바로 발상방법이 다른 거죠. 지금 외부 예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일본의 그 유명한 참 정령의 대가, 뭐 철학자의 경제, 이런 요마에 겐이치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헤이세이 관료론이라고 뭐 좀 오래된 책입니다만, 그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왜 일본 경제가 발전 안 하느냐? 일본 정부 조직 때문에 그렇다. 일본의 통산성, 우리나라 산업 통상자원부 같은 이 과거의 통산성에 그 산업을 관리하는 주무국과가 있는 산업부대는 전부 다 죽을 쏜다. 그거 없는 데는 잘 된다. 그 당시 오마이 게니치가 한참 활동할 때 그때 일본의 게임기 산업이 참 잘 되고 있었어요. 게임기가 아주 세계적으로 많이 팔려나가고 아주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왜 그러냐? 통상선에 게임기를 관리하는 부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됐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농업에 대해서 특히 세계적으로 농업을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네덜란드를 꼽지 않습니까? 이 네덜란드에 대한 쭉 설명을 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나온 말을 듣고 참 옳은 말이다. 네덜란드에 농업부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농업이 중요한 산업인데 네덜란드에 농업부가 없다. 왜? 농업부를 도는 순간은 농업만 들여다보는 부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농업을 갖다 농업만 들여다봐가지고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과 관련되는 전 산업과 연계되고 그 다음에 국제관계 모든 걸 다 봐야 농업이 발전하는 거지. 농업만 들여다보고 농업을 지원하고 농업을 규제하고 보호한다고 해서 농업이 잘 되겠습니까? 네덜란드, 천하 지구상의 최고의 농업국가인 네덜란드는 농업부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이야기한 겁니다. 한국의 문화, 관광, 체육부에 바둑과를 두거나 골프과를 두는 한국의 바둑과 골프과로 끝장이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공정위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물론 법에 따라서 경쟁 제한 행위를 하는 기업을 규제해야 되고 또 재벌들이 독점력을 행사하고 과도한 경제력을 행사하는 것 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공정거래법 63조에 볼 것 같으면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근거를 두고 모든 부처가 만들고 있는 행정행위 또는 각 행정행위를 뒷받침하는 각종 행정명령, 행정규칙 등등에 대해서 경쟁 제한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검토해서 이 개선에 대해서 이걸 권고하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 때에는 공정위의 협의를 거쳐서 공정위가 동의해야만 만들 수 있는 규제를 창설할 때는 동의해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공정거래법 제63조. 이걸 흔히 경쟁 주창 기능, 경쟁을 주장하고 창조해 나가고 남에게 권유해 나가는 이런 기능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개혁의 주무부처가 돼야 된다고 저는 공정거래위원장을 할 때부터 그런 주장을 했고 또 제가 경제수석으로 가 있을 때는 부총리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하고 그런 쪽으로 끌고 갔는데 지금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위가 기업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이전에 정부의 문제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 관료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이거는 깊이 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관료들이 요새는 물론 관료 출신 장관까지 가는 사람이지 장차관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그냥 제도적으로 그냥 올라가서 차관 장관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혜택을 본 사람이지만
직업 공무원으로서 관료는 1급, 즉 정부의 차관보 실장까지로 끝나고 일단 옷을 벗고 나와서 시장에서 다시 사회에서 새로운 평가를 받고 시야도 넓히고 그러고 나서 다시 정부에 들어가야 될 사람, 또 정부에 다시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그때는 정부의 일방적인 임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는 이념과 생각에 맞는 정부를 골라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즉 직업 공무원은 1급까지만 하고 문자 그대로 정무직인 장차관급은 설사 직업 관료 출신이라도 옷을 벗고 완전히 관료의 틀을 벗어나서 생각을 정리하고 그 세상을 보는 눈도 다시 한번 바꾸고 그러고 나서 정말 이 정부는 내가 몸담고 같이 일할 만한 정부다라고 판단할 때 그 정부에 들어가는 뭐 설사 정부가 부르더라도 나는 이 정부하고는 성격이 맞지 않아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이 정부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이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관료들이 자신들이 과거에 믿고 추구하던 자유시장 경제의 이념과 너무나 다른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적 성격의 농후한 정책 방향을 추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느낄 그런 좌절감 이런 걸 갖다 생각하면 전 사실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과거에 이 정부가 위에서 하는 일이 하더라도 그 생각을 달리할 때 난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었어요. 지금 그거 되겠습니까? 아까 월성천은 1억이 이때 산업부 장관이 해가지고 너 죽을래 쫓아내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공무원 법률로 신분이 보장돼 있죠. 그러나 그거 믿고 있다가 살아남겠습니까? 우리가 이 정부와의 지금 일하는 많은 관료들을 제가 보면서 후배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가 이야기하던 거고 너무나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만약 내가 그런 위치에 있다면 어떨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나라 관료가 관료답게 또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들은 정치인답게 그리고 정부의 조직은 이제는 공급자 위주의 조직에서부터 수요자를 관리하는 조직으로 최근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뭐 세부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방향만 자체는 옳은 방향이다라고 봅니다. 왜? 과거에는 금융소비자 관심이 없었어요. 금융회사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만 민의 주관심 사항이었는데 이제는 회사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최소한도 거기에 대한 눈을 뜬 것만은 틀림없단 말이죠. 이런 쪽으로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시장 경제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오늘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